갑시다.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죠. 그러니까 여기도 일단 기본은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수 로그 함수의 특징들이랑, 근데 이제 여기부터는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요 특징들을 아냐 모르냐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걸 것 같고, 문제를 이제 기본적인 뭐 센이라든가 이런 거 유형서 풀면서 좀 정리가 되셔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쉽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 생각보다 여기가 좀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들 풀어보면 알겠지만 조금 계산이 길고 복잡한 문제들도 많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네 싶은 문제들도 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특징보다는 자세가 조금 더 중요하다. 어떻게 풀어야 되며 어떤 거 보였을 때 쫄지 않고 해줘야 되며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진짜 기본적인 거, 이거를 사실 우리가 모르지는 않을 텐데 생각보다 잘 안 되거든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함수 두 개가 있어.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하나가 fx고 여기가 gx야 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거 딱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는 뭐를 할 수 있으셔야 되냐면 교점에 대해서 관찰을 좀 해주셔야 되죠. 문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y좌표를 줄 수도 있고 x좌표를 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x좌표를 알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y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데 함수가 두 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그냥 무지성 계산이 이제는 들 먹혀요. 왜? 하나는 지수나 하나는 로그, 뒤에 가면 삼각함수까지 같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걔네들이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 계산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연립을 열심히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상황들이 올 거거든. 그러다 보면 A를 집어넣었을 때는 FA라고 쓸 수도 있지. 뭐 예를 들어 얘가 2의 X승이야?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2의 A가 되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로그 A의 B야? 예를 들어 뭐 그림은 전혀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들어 한번 보자. 그럼 뭐 이렇게 있다라고 쳐봐. 그럼 얘는 A를 집어넣었을 때는 FA가 2의 A승이고 A를 집어넣었을 때는 로그 B의 A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연립 계산을 못해요. 그쵸?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럴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식에다가 관계식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거다라는 게 1번. 그 다음에 이제 어떨 수도 있냐, 거꾸로 얘가 얼만지를 줄 수도 있어. 는 K라고 해봐. 그럼 얘가 얼만지를 주면 우린 당연히 뭘 할 수 있을까? X좌표를 찾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얘가 이 함수가 K가 되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 풀어버리면은 어떻게 돼? X는 로그 2의 K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이제 Y좌표나 X좌표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문자로 세팅해 줄 수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에 B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의 좌표랑 여기의 좌표 정도는 X좌표가 동일한 거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애들이 이걸 또 못해. 여기에 X좌표 동일한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를 내가 만약에 C라고 했어. 그럼 여기에 X좌표랑 여기에 X좌표도 찾을 수 있을 거거든. 어떻게? 얘가 C 되는 값, 얘가 C 되는 값. 이거 지금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냥 우리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애들 이런 거 보면 일단 쫄로 보니까 잘 못 푸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만약에 여기가 1이래. 얘가 y는 x래. 그럼 여기 얼마야? 1이겠지. 얘가 x제곱이래. 그럼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랑 1이겠죠.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함수가 조금 어렵게 생기면 애들이 그때부터 좀 무서워하면서 볼 것도 못 봐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신경을 쓰셔라 라는 거고, 수선의 발 같은 것도 당연히 좀 써 주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수꼴이 나올 때가 있어요. 분수꼴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셔야 되냐? 기울기가 몇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예를 들어 a 빼기 1분의 b야. 그럼 이거 봤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들면 안 돼. a 빼기 b분의 1은 뭘로 볼 수 있어? a, b와 1,0이라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분수꼴이 나와 있을 때는 기울기로 해석하는 거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어떤 관계였죠?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였던 거 기억나? y는 x 대칭이었거든. 그래서 얘랑 역함수 관계니까 당연히
당연히 지수 로그가 한 문제에 한 좌표 평면에 동시에 나오면 역함수인지 아닌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너무 단순하게 y는 2의 x승이 하나가 있고 y는 로그 2의 x가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하나 지수고 하나 로그인데 밑이 똑같네? 그럼 뭐 해봐야 돼? 역함수인지 확인해 보셔야 되죠. 어떻게? 얘 역함수로 바꿔주시면은 x랑 y랑 바뀌고 그 다음 정리하시면 y는 로그 2의 x다라고 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서 같다라는 거 확인되시면 역함수인 거 확인되겠지. 근데 이게 뭐 졸라 당연한 걸 써놓고 있니가 아니고 평행이동을 조금씩 시켜요. 그럼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걔네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관찰을 좀 해야 되다 보니 지수 로그가 있으면 어떤 관계인지를 좀 찾아봐라 라는 거. 아무 관계 없을 수도 있어. 가끔씩은. 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교점 같은 거 나오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래프 위에 점 같은 거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 좌표축에다가 떨궈서 좌표 찾는 거. Y좌표나 X좌표가 동일하다면 각각 대입해서 찾을 수 있고 또는 거꾸로 방정식을 풀어서 X좌표를 각각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 분수꼴 같은 거 나오면 기울기로 해석할 수도 있고 자, 요거는 그냥 계속 그때그때 문제 나올 때마다 조금씩 갖다 쓸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에다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 이따가 합답형 할 건데 그거 하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무슨 성질이 있었냐부터 한번 빠르게 갑시다. 또 아예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찝찝하니까 기본적인 거 정리만 좀 해보고 지수함수부터 우리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같이 갑시다. y는 a의 x승이라는 게 있고요. y는 로그 a의 x라는 게 있어.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무슨 관계라고 했냐면 역함수 관계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정의역이랑 치역이랑 그 다음 또 뭐 있었어? 정의역, 치역 말고 한 정점이라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뭐도 있어? 점근선도 있죠. 자, 정의역부터 보면 지수함수는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했을 때 얘가 밑이 a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밑이 0과 1 사이니 또는 밑이 1보다 크니에 따라서 증가하는 지수함수거나 감소하는 지수함수로 나타났었어. 그치? 그래서 얘가 0과 1 사이라면 감소할 거고 1보다 크다면 증가할 거야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됐었죠. 그 다음 치역은요. 지수함수의 치역은 y는 0보다 크다였지. 그럼 지수함수의 치역이 y는 0보다 크다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었죠? 내가 지수함수의 형태를 a의 x승의 형태를 치환할 때 이때 문제가 생긴다고. a의 x승을 t로 치환한다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그 결과가 양수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t의 범위도 뭐밖에 안 나올까? 양수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니네가 나중에 가가지고 치환해서 2차식 형태로 바꿔서 문제 풀 때 범위 놓치면 틀리는 거죠. 범위 신경 쓰셔야 돼.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조심하면 안 돼요. 힘내봐. 정점은 뭘까요? 항상 지나는 점.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1 나오죠. 그래서 0,1이라는 정점을 항상 지나죠. 그럼 요거를 찾아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는 게 요게 평행이동 시키면 위치가 막 제각각일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풀이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생겨서 요거는 그냥 쓰든 안 쓰든 찾고 가시는 게 맞다. 0,1. 때로는 평행이동을 하면 달라지겠지만 어떻게 찾으면 돼? 얘가 0 되는 값 찾으시면 되죠. 그 다음 점근선은 뭐죠? 얘는 여기에 한없이 달라붙어. 뭐 때문에? 치역 보시면 알죠. 그럼 치역, 점근선은 뭐? y는 0이 되더라. 당연히 찾으실 수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 얘를 y축 평행이동 시키면 얘도 따라서 y축으로 움직인 만큼 움직이겠지. 자, 그러면은 로그 함수는요.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다만 이거는 있지. 얘가 증가함수야? 그럼 얘도 밑이 1보다 클 거니까 당연히 증가함수가 되고, 얘가 감소함수야? 그럼 얘도 당연히 감소함수가 되겠지. 그 성질은 그대로 따라갈 거다라는 거고, 정의역은 얘가 1로 오겠네요. 뭐가 돼요? x가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이 돼요. 치역은 뭐가 되죠? 실수 전체가 치역이 되죠. 확인해 보면은 어떻게 돼?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겨요. 그쵸? 얘가 이렇게 생겨. 이렇게 생겨. 확인해 보면은 위로 쭉 내려가고 쭉 올라가고 밑으로 쭉 내려갈 거라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치역이 실수 전체야. 그러니까 얘는 치환할 때 신경 안 써도 돼요. 치환할 때는 굳이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없지. 단, 항상은 아니야. 단, 어떨 때? 여기에서는 범위가 제한이 됐다면, 정의역에 뭔가 제한이 되어 있다면 조심하셔야 되는데, 얘는 전 단원 공통이죠. 모든 과목 공통이잖아. 2차 함수든 1차 함수든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다면 치환했을 때 당연히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뭐 뻔한 얘기니까 뭐 그건 하던 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로그 함수의 정의역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얘가 0보다 커야 돼 라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진수 조건이라고 하죠. 진수 조건은 제발 체크 좀 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나도 실수를 하는 판이라 너네도 조심하셔야 돼. 나도 실수한다니까. 그냥 막 생각 없이 풀다 보면 나도 빼먹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너네나 나나 항상 신경을 쓰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진수의 조건을 따질 때는 항상 원함수를 기준으로 따지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그 2에 x제곱이 있고 2 로그 2에 x가 있겠지. 얘네 둘은 넘기면 똑같아질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랑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거 가지고 진수 조건을 따지면 돼? 안 되죠. 항상 원래 거 먼저. 얘 가지고 진수 조건을 따져주시면 x제곱은 0보다 크다가 되고요. 얘 가지고 진수를 따지면 x는 0보다 크다가 돼. 정의역이 달라져요. 그럼 정의역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가 다르다는 얘기야? 함수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실제로 그려보면 로그 2의 x제곱이라는 애는 물론 넘기면 얘가 되기는 해. 근데 얘는 정의역이 0, 2 아닌 모든 실수니까 이쪽과 이쪽이 둘 다 그려지는 애가 되죠. 그리고 얘는 뭐만 되는 거야? 오른쪽 부분만 그려지는 애가 되는 거지. 모양 자체가 다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가끔 물어볼 거야. 얘랑 서로 같은 함수니? 라고 하면 같은 함수가 아니죠. 왜? 대응 관계가 다르니까. 함수가 같을 조건이 뭐였어? 집어넣는 거와 나오는 게 같아야 같은 함수였어. 집어넣는 거랑 나오는 게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같은 함수가 아니다 라는 거고, 진수 조건은 원함수 기준으로 따져라.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정점은 뭐죠? y는 x 대칭이니까 1,0이 되겠죠. 점근선은 뭘까요? x는 0이 되겠지. 그럼 정점은 얘는 어떻게 찾냐? 진수가 1이 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얘가 1이면은 얘 전체는 0이 될 거니까 그거 찾으시면 되고, 점근선은 뭐 찾으면 돼? 정의역 따라가시면 되죠. 여기서의 점근선은 뭐 찾으면 돼? 치역 따라가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찾는 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풀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프를 몇 개를 연속해서 그려놓고 밑의 대소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수함수를 하나를 이렇게 그려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그려놓고 또 하나를 그려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A의 X승, B의 X승, C의 X승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지수가 있을 수도 있고 로그가 있을 수도 있고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섞여 있을 수도 있어. 그럼 D는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얘를 역함수를 구한 로그 함수까지 하나를 추가를 시켜가지고 막 요따구로 그려놓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뭐가 됐든 이런 게 나와 있을 때 지수던 로그던 밑이 누가 더 크니 작니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우리는 한 큐에 가자고 했어요. 어떻게 한 큐에 갈 거냐면 밑이 1에서 멀면 점근선에 붙어요.
밑이 1에서 멀면 점근선에 붙어요. 점근선에 붙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A의 X승이 하얀색이라고 치면 B의 X승은 보라색이거든요. 그럼 누가 더 점근선에 달라붙어 있나요? 라고 하고 봤을 때 보라색이 하얀색보다 더 달라붙어 있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밑이 1에서 멀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밑이 1에서 멀다라는 게 우리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얘는 지금 증가함수잖아요. 밑이 1에서 멀어진다라는 얘기는 밑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야? 커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지? 커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증가함수일 때는 A랑 B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지. 그지? 근데 만약에 얘가 감소하는 함수였다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얘를 px승, 얘를 qx승이라고 하면 점근선에 더 달라붙어 있는 건 누구야? q죠. 고치는 것도 모르는 거 다 해결. 내일 시험 잘 볼 수 있어? 네, 자신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친다고? 내일 시험 보고 네. 답지 나오면 답지랑 시험지랑 사진 찍어가지고 네. 나한테 보내주고 가채점 점수도 보내고 알겠지? 잠수 타지 말고 그래서 지금 저기 가 챙겨가지고 가. 잠깐만 얘들아. 챙겨. 자, 그래서 감소함수라고 쳐봐. 점근선에 더 달라붙는 게 누구예요? 라고 하면 Q의 X승이에요. 그럼 Q의 X승이 더 달라붙어 있으니까 1에서 더 멀리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얘가 감소하는 애면 0과 1 사이에 있는 애야. 요 사이에 있는 애인데 1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는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 중엔 누가 더 커요? 라고 하면은 얘가 더 큰 거네.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거 거창하게 외울 거니? 그냥 밑이 1에서 멀면 점근선에 달라붙어 있을 거야. 그럼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만 판단하면 1에서 멀리 있을 때 누가 더 크고 작은지 판단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요거 한 문장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헷갈릴 일이 없고요. 요거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거 상황 파악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 시키는 거 한번 봅시다. 지수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섞여 나와 있을 때는 그때그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그때그때에서 기준은 하나는 잡자. 우리가 평행이랑 대칭이랑 섞여 있을 때는 누구 먼저 하는 게 편하다고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대칭이동 먼저 뽑아내는 게 편하다고. 대칭이동을 먼저 뽑아내자고. 예를 들어서 f의 x, y,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런 게 있어. 내가 지금은 그냥 이렇게 썼는데 지수함수로 치면은 이렇게 돼 있겠지. y는 a의 x승 얘를 대칭이동을 쭉 시켜서 요 결과하나를 띡 써놓을 텐데 우리는 거꾸로 한번 가보자고. 얘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걸까요? 라고 하면 여기에서 일단 1차적으로 xy 바뀌었으니까 무슨 대칭시켜? y는 x 대칭을 시켜. 그리고 나서 y는 x 대칭 시킨 다음에 또 무슨 대칭을 시키면 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가 있는 거 보여? 그러니까 y축 대칭 시킨 거겠네. 그 다음 y축 대칭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면 돼? 여기 있는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야. 그럼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단 얘기야. 그럼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x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했겠네. 얘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똑같이 a의 x승을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실수 많이 하는 게 얘가 y좌표 자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막 y라고 생각하는 애들 가끔 있어요. 아니죠. 그냥 x야. 자, 그래서 뽑아내신 다음에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면 y는 x 대칭을 시킨대. 그럼 뭐가 돼요? y는 로그 a의 x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를 y축 대칭 시켜? 그럼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x로 1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에 식이 주어져 있다면 거꾸로 돌릴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럼 그럴 땐 뭐부터 하라고? 대칭이동 먼저 하라고. 대칭이동 먼저 찾는 거야 항상. 자, 그러면 어찌됐건 대칭이동은 그렇다. 하나만 더 할까? 요거는 A의 X승이랑
a의 마이너스 x승은 무슨 대칭시켰게? y축 대칭시켰게. 그럼 얘랑 y축 대칭시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고 봤더니 야 이거는 a분의 1의 x승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밑이 역수인 감소함수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럼 얘랑은 무슨 관계야? y축 대칭이야? 아, 그 얘기는 2의 x승이랑 2분의 1의 x승은 무슨 대칭이라고? y축 대칭이라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쁘게 대칭으로 그려지겠죠? 그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됐건 본론으로 돌아와서 얘를 평행이동을 시켜요. 그럼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 정리만 잘 하시면 되는데 실수하는 게 가끔 있죠. 그게 뭐였었냐면 일단 기본형 먼저 갈까? 이렇게 있어. 그럼 x 대신에 액마 m 넣은 거지. y 대신에 와마 n 넣은 거죠. x로 얼마만큼? n만큼, y로 n만큼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여기에 k 붙어 있으면 얘가 x축 평행이동의 정보고 얘가 y축 평행이동의 정보네요. 그런데 얘는 뭐였죠? 얘는 x축 평행이동의 정보였어요.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한 거라고. 어떻게? k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a의 로그 a의 k로 바꿀 수 있죠. 맞지? 그럼 얘를 요로 넣어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면 a의 x-m 플러스 로그 a의 k 더하기 n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결국 무슨 축 평행이동의 정보인 거야? x축 평행이동의 정보였던 거네. 맞지? 그럼 얘가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역시 x축으로 평행이동을 그만큼 했단 얘기야. 자, 그래서 요것도 기억을 좀 하시면 되고 로그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애가 하나 있었죠. 누구? 로그 a의 x-m 플러스 n의 형태가 주어져 있다면 x로 n만큼 y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k를 붙이면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어? 로그 a의 k 더하기 로그 a의 x-m 더하기 n이 되면서 x축으로는 n만큼 움직였으나 y축으로는 로그 a의 k 더하기 n만큼 움직인 거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였다고? y축 평행이동의 정보였다고.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사실 정보를 뽑아내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될 게 없습니다. 자, 요거 하나랑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조금 이제 곁가지 내용들이에요. 사실 몰라도 푸는데 지장은 없으나 알면 조금 편하다의 느낌이거든. 자, 추가적인 성질 몇 개만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게 우리가 어찌됐건 지금 컨셉으로는 한 바퀴를 돌렸다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뒤에 내용들이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은 확대 축소.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삼각함수 할 때 했던 얘기랑 이제 좀 중복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x제곱을 하나를 갖다 놓고 그 다음 하나는 y는 2x제곱을 하나를 갖다 놓고요. 하나는 y는 2분의 1의 x의 제곱을 갖다 놔볼게.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내가 얘를 fx라고 했을 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의 2분의 1x가 되는 거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의 2x가 되는 거야. 잘 봐봐. a라는 y 값이 있어요. 그러면은 a 제곱이라고 할까? 그냥 a라고 하자.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a가 하면 너무 귀찮아지니까 a 제곱이라고 하자. a 제곱이라고 해.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돼? 1사분면이니까 a죠. 그러면 여기는? 여기 먼저 갈까? 상관은 없는데 여기는 뭐가 될까요? 뭐를 집어넣어야 a 제곱이 나와?
2분의 1a. 그치. 여기는 뭐를 집어넣어야 a제곱이 나와요? 라고 하면 2a를 집어넣어야 a제곱 나오는 거 보여? 그치. 그러면은 봐봐. 이게 fx를 a를 집어넣었을 때 a제곱이 나와요 라고 하면 f의 2x는 여기 있는 점이 여기로 온 건데 그 점이 딱 어떻게 된 거냐면 절반 된 거거든. 얘는 여기 있는 점이 여기로 온 건데 그 점이 딱 어떻게 된 걸까? 2배 된 거거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어떤 점도 여기로 갔을 때는 절반이 될 거고 여기로 갔을 때는 2배가 될 거다라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면 fx, f2x, 2분의 1x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냐? 내가 x의 속도라고 얘기를 해보면 x가 2x가 된 거야. 2배 빨라진 거거든. 그럼 내가 y좌표에 점이 찍히는데 그게 2배 빨라지게 찍히는 거니까 실제로 필요한 건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지. 우리가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어디에서 하냐면 조금만 손 넘어보자. sin x랑 sin 2x 같은 거 보면 얘 주기는 몇이에요? 2파이고 얘 주기는 몇이었지? 파이였거든. 그치? 얘 주기가 2파이고 얘 주기가 파이가 되는 이유가 뭐야? 얘가 2파이가 되면 한 바퀴가 돌면서 사인이 완성이 되는데 얘가 2파이가 되려면 파이까지만 집어넣어버리면 0부터 파이까지만 집어넣어버리면 2파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바퀴가 완성이 되는 거였거든. 지금 보면은 폭이 축소가 됐죠. 그렇지? 그러면 속도가 2배가 빨라지면 점들이 더 빨리 찍히니까 2배만큼 축소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럼 다시 얘가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2배 빨라졌다.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의 x좌표는 2분의 1로 축소가 됐겠지. 그지? 그럼 여기에 있는 얘는 속도가 절반으로 늘어났어. 속도가 줄어들었죠, 절반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의 좌표가 얼마만큼? 2배만큼 늘어났을 거야가 되는 거지. 이해돼?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여기에 y는 2의 x승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y는 4의 x승이 있어요 라고 하면 얘가 4가 되는 값을 따져보면 4의 x승은 몇일 때 4가 돼요? 1일 때 4가 되겠죠. 얘는 몇일 때 4가 돼? 2일 때 4가 되겠지. 모든 좌표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네. 또는 거꾸로 2배 늘어났네 정도로 볼 수 있겠네. 이해되니? 그럼 우린 이걸 언제 쓰냐면 여러 개의 지수함수가 나와 있는데 속도의 차이가 있는 거야. 얘처럼. 4의 x승은 2의 2x승이거든. 여기에 있는 얘가 속도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뭐 루트 2도 있겠지. 루트 2 같은 경우에는 2의 2분의 1승이니까 2의 2분의 1의 x승. 그러면 내가 이 하나의 좌표를 가지고 얘 좌표를 조금 더 빠르게 뽑아낼 수 있겠다 정도의 느낌인 거야.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거고 이거를 뭐 안 써도 풀어요. 안 써도 푸는데 알면 관계식이 조금 편해진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것도 사실 전 거의 잘 안 쓰긴 하는데 가끔 써요. 가끔. 일단 요 정도만 좀 리뷰를 할까? 야, 등차 수열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라고 하면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연우 이거 지금 모르지? 그냥 구경만 해. 등차 수열은 뭐냐면 n에 대한 1차식이었어. pn 플러스 q의 형태였거든. n에 대한 1차식이야. 조금만 힘내봐. 그 다음에 등 비수열은 뭐였냐면 등 비수열 bn이라고 할게. 그럼 bn은 a에 r이라고 할게요. r에 mn 플러스 rn 플러스 s 뭐 이런 형태일 거란 말이야.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고요. 등 비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 지수 부분에 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 그랬었어. 기억이 나셔야 돼. 자, 그럼 이거를 갑자기 왜 꺼내요? 라고 하시면 우리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 생각해보면 이렇게 있지. 자, 단순하게만 보면 이래. 야, 여기다가 얘 집어넣으면 뭐 돼? 등비수열 되죠. 그죠? 지수 함수에다가 등차 수열을 집어넣으면 등비수열이 돼요. 그럼 다시
내가 얘를 좀 편하게 R이라고 쓸게. 좀 보기 편하게. 그럼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Rn 플러스 S 되는 거 맞아? 얘 여기다 넣어버리면 로그 R에 Rn 플러스 S 되니까 요거 앞으로 내려가서 로그 R의 R은 1이잖아요. 그럼 얘만 남거든. 그럼 내가 로그 함수에다가 등 비수열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 거라고? 등차 수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요 성질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관계식 뽑아낼 때 가끔 쓰는데,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그냥 제일 보기 편한 지수 함수 하나 갖다 놔보면 이렇게 y는 2의 x승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등차 수열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 거라고? 등 비수열 나올 거라고. 그럼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럼 얼마 나와? 2분의 1 나오죠. 0 집어넣으면 뭐 나와? 1 나오죠.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2 나오죠. 2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4 나오죠. 그럼 여기는 y좌표들을 확인해 보면 2분의 1이었다가 1이었다가 2였다가 4 되면서 공비가 2인 등비수열 되는 거. 당연한 얘기지. 자, 그 다음 로그 함수도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있어. 여기가 1이죠. 그럼 우리 아까 로그 함수에다가는 뭐를 집어넣었어야 된다고? 등비수열을 집어넣었어야 된다고. 로그 2의 x라고 하면 2를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니? 1 나와요. 4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2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네들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다 보니까 원점 낑겨 있으면 얘랑 얘랑 더하면 0일 거고 얘랑 얘랑 더하면 0일 거야. 등차 수열이니까 그 정도는 관찰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해서 뭐 그런 성질은 있다는데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자, 어찌됐건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특징 중에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어요. y는 로그의 ax랑 y는 a의 x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 그려놓고 나서 ax승 그리고요. 로그 ax를 그려요. 그럼 얘네들은 교점이 있니 없니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거든. 그래 딱 특정 상황은 알고 있으면 좋겠기는 한데 자 a 값이 커지면은 얘는 어떻게 돼? 증가폭이 가팔라지겠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완만해질 거거든. 그럼 당연히 a가 작아지면 완만해지니까 언젠가 얘네들이 이렇게 교차하는 순간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 그치? 만나는 경우가 생겨. 교점이 2개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얘가 그러면 서로 접할 때가 또 있어. 접하는 순간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몰라도 되기는 할 것 같은데 그냥 재미삼아 여기가 x좌표가 괜히 했나? 책에 써있기는 해요. 2의 2분의 1승이면 얘가 딱 접하기는 하거든. 근데 우리가 2가 뭔지 모르는 애들도 있을 거고 해서 요거는 그냥 뭐 그렇다. 접할 수는 있다. 그냥 결론은 뭐 얘가 우리가 그린 게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a 값이 뭘로 바뀌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교점이 생길 수 있다 정도고 교점이 생기는 그 순간들이 있기는 있더라. 근데 그 값이 얼마인지는 지금은 모르셔도 된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밑이 2인 애들은 되게 자주 나올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런 애들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얘가 이제 로그 2x겠지. 얘네들은 항상 어디를 지나냐면 한 정점 0,1과 1,0을 지나겠죠. 그랬을 때 얘네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초월함수들 그러니까 지수 로그 함수나 삼각함수나 이런 애들이랑 다항함수랑은 연립을 못해요. 계산이 안 되니까. 니네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어? 2의 x는 x 플러스 1 계산할 수 있니? 계산 안 되잖아. 그치? 계산은 안 되는데 어떤 경우는 있냐면 숫자를 진짜 집어넣어가지고 짜 맞춰봐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옛날 기출문제들 풀다 보면은 계산을 못해요. 못하는데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찾아야 되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그리고 막 찾을 순 없잖아.
숫자가 몇 개인데 보통 뻔한 거 주기는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다. 내가 지금 이거 일부러 썼는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나오고 2 나오죠. 그래서 얘는 둘이 1,2에서 만나요. 이렇게 만나. 누구랑? y는 x 플러스 1이랑. 또 누구랑도 만날까요? 라고 하면은 로그 2의 x랑 x 마이너스 1이랑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로그 2의 1은 0이죠. 1 집어넣으면 0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림이 조금 안 예쁜데 퍼지지는 않아. 그냥 이렇게 둘이 평행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림이 좀 이상한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은 교점이 1에서 있구나. 1,2랑 2,1에서 있구나 정도는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고 여기는 2,1이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알고만 있자. 계산을 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뭐 지수로그 함수 내용은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최대 최소. 최대 최소도 지수로그 그냥 한 번에 갈 거예요. 특별한 얘기는 없어서 문제 좀 풀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할 거라. 좀만 힘내봐. 거의 다 왔어요. 지수 로그 함수의 최대랑 최소. 자, 일단 기본 내용은 이래.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가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생각해 보면 알겠는데 얘는 이제 밑이 1보다 큰 거, 얘는 밑이 1보다 작은 거겠죠. 0과 1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밑이 1보다 작은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지. 자, 네 가지 상황에서 이거 뭐 당연한 얘기잖아. 밑이 1보다 커. 그러면 여기에 알파랑 여기에 베타를 넣었을 때 누가 최대야? 어디가 최대예요? 베타일 때가 최대죠. 그 다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때는 언제가 최대야? 알파일 때가 최대지. 맞아. 그럼 이걸 생각해보면 밑이 1이 1보다 커. 즉 무슨 함수? 증가 함수야. 증가하는 함수고 얘는 감소하는 함수야. 라고 하면 증가 함수일 때는 얘가 커지면 전체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지. 감소 함수일 때는 얘가 커지면 전체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가 되겠네. 그럼 우리 감소 함수일 때 최대값 찾고 싶으면 얘 최대값 찾고 싶으면 뭐 하시면 돼요? 얘가 가장 어떨 때 찾으면 돼? 감소 함수일 때. 감소 함수야. 최대값 찾고 싶어. 그럼 뭘 집어넣으면 돼? 최소값 집어넣으시면 되죠. 가장 작은 값 집어넣으면 돼. 기본 내용이야. 이건 안 배워도 풀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에다가 x 자리에 fx 이런 식으로 합성을 시켜놓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죠. 합성을 시켜놔도 마찬가지지. 이 합성된 함수는 보통 1차나 2차씩 줄 거거든요. 그리고 범위도 주어져 있을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 얘들아 1차 함수에 최대 최소 못 구하니? 구할 수 있잖아요. 뭐 1부터 3까지라고 하면 3일 때가 최대, 1일 때가 최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못 구하나요?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은 꼭지점이 최소고요. 여기가 제일 머니까 최대겠지. 맞아. 그럼 이 자리에 1차나 2차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하시면 돼? 얘가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밑이 0과 1 사이에 있니 1보다 크니에 따라서 증가함수라면 얘가 제일 큰 거 집어넣으시면 최대겠지. 얘가 만약에 감소함수야 얘가 제일 작은 거 집어넣으면 최대 나오겠지. 거꾸로 집어넣으시면 된다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해서 이제 이렇게 푸실 수가 있는 게 기본적인 두 가지 상황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상황은 뭐가 있냐면 같은 꼴이 반복될 때. 같은 꼴이 반복이 될 때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의 2x승 더하기 a의 x승 빼기 2는 0이다 이런 거나 로그 2의 x 더하기 제곱 뭐 4로그 2의 x 더하기 빼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0 이런 거 있다라고 치면 같은 꼴 반복되니까 치환해서 푸시면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언제라고? 이때 a의 x승을 t로 치환을 했을 때 제발 범위 체크 좀 하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아까도 얘기했고 옛날에도 얘기했고 자 이때는 범위가 없다면 그냥 푸시면 돼. 판별식도 막 쓰시고 하시면 돼요. 근데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다면 x의 정의역에 범위가 깔려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조심해라. 그때는 그림 그려서 처리하셔라 라고 했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산술기하 써서 물어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여지까지 배운 게 이제 2차식이나 뭐 이런 1차식밖에 없어. 그치? 그럼 낼 수 있는 게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물어보는데 1차식이나 2차식이나 뭐 이런 걸 쓰다가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써가지고 문제를 낼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대표적인 상황이 이런 형태예요. 2의 x승이랑 2의 마이너스 x승의 형태인 애들. 그럼 2의 x승이랑 2의 마이너스 x승은 어떻게 생긴 애야? 라고 하면 우리가 그릴 수가 없어요. 그쵸? 물론 좀 이따가 그리는 것도 알려주긴 할 텐데 그럼 못 그린다 치면 이게 반복이 될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고 할 거야. 그러면 오케이 같은 꼴이 반복이 되네. 그럼 얘를 t로 치환을 해야겠다. 그래서 t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2라고 놓으면 굉장히 찝찝한 거지. 왜? 우리는 범위를 모르니까. 치환을 했으면 범위 신경 써서 풀어야 되는데 치환을 하긴 했어. 근데 범위를 몰라. 근데 그 범위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조금만 힘내봐. 산술기하를 쓰자 그랬죠. 2루트 2개 곱하면 역수꼴이고 지수기 때문에 양수 조건도 만족을 시키고요. 곱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죠? 1이 나오죠. 그럼 얘 최의 속값은 얼마야? 2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최소값을 찾으시면 t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대 최소 찾으시면 되는구나. 자,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얘가 빼기면 뭐 플러스로 바꿀 수 있기는 한데 그 공식 써가지고 우리 곱셈 공식 써가지고 근데 빼기나 이런 거 되면은 산술기가 못 쓰잖아요. 빼기꼴이니까. 그치?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도 할 줄 아시면 좋아요. 자, 플러스라고 먼저 한번 봐볼게. 2의 x승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정점 몇 컴마 몇이에요? 0,1이에요. 2의 마이너스 x승은 어떻게 생겼죠? 정확히 대칭으로 생겼죠. 그러면 내가 얘네 둘을 진짜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 자체를 진짜 더해서 한번 쌓아보는 건데 보자. 가끔 써요 이런 거. 더하기 빼기 할 줄 알아야 돼. 자, 이만큼이 2의 x승의 y값이고 이만큼이 2의 마이너스 x승의 y값이야. 그러면은 보라색만큼 더해서 여기에 찍히겠지. 맞아? 두 개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요만큼이 2의 x승의 y값이고 요만큼이 2의 마이너스 x승의 y값이니까 보라색만큼 더해서 여기 찍히겠지. 그럼 내가 이 짓을 무한정 반복을 하면 여기가 2의 x승의 y값 2의 마이너스 x승의 y값 근데 그게 얼마 둘 다? 1이죠. 그럼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야? 2겠네.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에 찍혀? 2에 찍혀. 그래서 이 점들을 계속 모아가지고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거거든. 여기가 몇 컴마 몇인 거야 이제? 그래서 여기가 0컴마이다. 최소값이 2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겠죠. 이해됐니? 그럼 뭐 할 수도 있어 우리? 뺄 수도 있겠지. 빼보면 어떻게 돼요? 퍼렁이에서 보라색 빼는 거니까 여기 어디 찍히겠지. 파랑이에서 보라만큼을 빼는 거니까 여기 어디 찍히겠지. 파랑이에서 보라를 빼는 거니까 1에서 1 빼면 0이니까 여기 어디 찍히겠지. 이해돼?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그럼 반대쪽은요? 2의 x승에서 2의 마이너스 x승을 빼는 거니까 파란색에서
보라색을 뺄 거예요. 아, 반대로 해야 돼. 보라색에서 파란색을 빼야 되겠네. 반대로 뺐었어 얘들아. 미안해. 지금 2의 x승이 보라색이죠. 보라색에서 이만큼 빼는 거니까 여기 밑에 어디 찍혀야지. 이렇게. 얘도 여기 밑에 어디 찍혀야지. 여기는 0 찍힐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에서 보라색을 빼는 거니까 이번에는 어디 찍혀야 돼? 여기 어디 찍혀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점 찍어서 실제로 더하거나 빼보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자, 요것도 솔찬히 나옵니다. 개형 그리실 수도 있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게 오늘 설명할 내용의 마지막 내용인데 지수 로그함수 문제 중에서 우리를 졸라 빡치게 하는 게 합답형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는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역대 기출들 보시면은 한 그래도 5개 이상 있다 보니까 요게 우리는 어찌됐건 내신 대비를 해야 되다 보니 내신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나오면 되게 까다로울 거라 지금부터 조금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 자, 일단 내가 이제 기본 자세 해가지고 여기다 써놨죠. 1번부터 보시면은 그래프를 좀 자세하게 그리자. 그러니까 이거 눈으로 보고서는 판단을 해서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정 못 찾으면.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그리자가 1번이고요. 3 곱하기 3 격자를 쓰자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교재 밑에다가 그 그림 그려놨죠. 걔는 이제 3 곱하기 3은 아니고 4 곱하기 3이기는 한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격자를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풀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문제를 풀 때 그려가시면서 푸시는 습관을 드시면 좋습니다. 일단 어차피 이따 쓸 거니까 한번 그려놓고 가볼까? 뭐 이렇게 이따 치고 자, 그 다음에 정점, 절편, 교점 이런 것처럼 기본적인 정보들은 우리가 전부 다 처리를 해주시고 써주시고 표시해주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좀만 힘내봐. 리안아 좀만 힘내봐. 그 다음에 이제 3번 기억, 니은, 디귿선지의 연계성 체크해라. 이건 뭔 얘기냐면 우리 합답형 문제는 보통 무조건은 아니지만 기억에서 힌트 주고 니은에서 힌트 조금 더 준 다음에 디귿 해결해라 라는 식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가지고 풀 수 있는지 기억, 니은에 있는 내용이 디귿을 쓸 때 풀리는지 사용이 되는지 이런 거 체크를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아까 했던 거 기울기, 분수꼴 보였을 때 기울기를 이용해서 좀 해석을 해라. 그럼 분수꼴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형태도 있냐면 그 차이, 좌표의 차라고 하자. 좌표의 차의 형태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수꼴이나 좌표의 차가 나와 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우리 아까 분수꼴은 했으니까 만약에 fx 플러스 1 빼기 fx라고 치면 이거 그냥 2개 뺀 거잖아. y값 뺀 거거든. 근데 이 밑에 누가 있으면 x 플러스 1 빼기 x가 있으면 이거 자체는 1이 되면서 원래식으로 돌아가죠. 그치? 근데 해석은 어떻게 바뀌어? x 플러스 1, fx 플러스 1이랑 x, fx로 바뀌겠네? 이런 식으로 빼기 꼴로 바뀌었을 때 좌표의 차가 주어지면 기울기로 바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랑 그 다음에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따가 이제 문제 풀 때 하기는 하겠는데 x2, x1, y2, y1이라고 하면 이런 거 뭐 하고 싶어야 될까? 넘기고 싶어야 돼. 누구를? 얘를 이쪽으로. 그래서 얘를 넘겨가지고 x2 빼기 x1
y2 빼기 y1 1보다 크다. 자, 이거 맞아 틀려? 틀려요. 이렇게 푸시면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아? 문제에서 안 줬죠. 내가 말을 안 했잖아요. 양수면 이게 맞아. 근데 음수면 반대로 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건 체크는 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네들은 기울기, 얘는 기울기인 1로 해석이 되겠네. 맞지? 얘가 기울기로 해석이 되니까 얘도 기울기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기울기를 비교를 할 때 격자 그리면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격자를 이렇게 이쁘게 그려놨어. 막 그렸어. 그러면은 기울기가 1인 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다 했어? 틀린 거 남았어? 모르는 거는? 이번 거 다 맞았어? 잠깐만. 미안해 얘들아. 내일 시험이어가지고 조금만 봐줘. 자, 그래서 격자 그리면 좋은 게 뭐였냐 이 얘기까지 했었던 것 같아. 우리 얘랑 연결하면은 이거 기울기 무조건 몇이에요? 내가 이거 보통 간격을 한 칸당 1이라고 잡을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기울기 무조건 1이겠지.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1인 걸 잡았어. 그러면 이 직선이랑 비교를 해줘야 돼 라고 하면은 생각해봐. 니네가 직선을 얘를 x2, x1, y2, y1을 찍어가지고 기울기를 그려봤더니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너무 정확하다.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봐봐. 이거 아무리 우리가 조금 격자 써서 정확하게 그렸다고 하더라도 얘랑 비교가 정확하지는 않을걸? 쉽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이 기울기가 1인 거나 마이너스 1이나 2인 거나 이런 걸 구하는 거는 그리는 건 쉬워.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교점이 생기도록 갖다 놔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하얀 거랑 파란 거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하얀 게 크다라는 건 정확하게 보일 거 아니야. 교점이 생기는 순간 기울기의 대수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기울기는 교점이 만들어지도록 갖다 놓고서는 비교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곱의 형태일 때. 그때는 넓이로 보실 수도 있어요. 진짜 대놓고 그냥 x1 곱하기 y1이라고 해봐. x1 곱하기 y1이면 얘는 그냥 뭔 거야? 내가 x1, y1이 여기 어디 있다라고 쳤을 때 그냥 x1은 요 길이잖아요. y1은 이 길이잖아. 그럼 얘 곱하기 얘라는 건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거든. 그치? 사각형의 넓이로 바꿔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해석이 중요한 거지 계산으로 뭘 풀 수 없어요. 계산이 안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넓이로 해석도 가능하더라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더. x1이 뭐 5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x1은 보통 상황상 x 좌표거든. 그럼 이 5는 정체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이런 거 그냥 갑자기 뜬금포로 줄 거야. 그럼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이 5가 어디서 나왔지? 5를 어디서 찾을 수 있지? 가 1번이고요. 그럼 2번은 그럼 이 5를 찾는 건 좋은데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할까를 볼 때 얘가 x좌표면 당연히 5도 x좌표로 생각을 해보는 게 맞지. 그렇지 않니? 얘가 x좌표인데 갑자기 y좌표랑 비교하라고 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기울기면 기울기로 생각을 하고 x좌표나 y좌표라면 그 좌표로 바꿔서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그냥 A 라고만 했을 때 요거를 보는 게 A 곱하기 1이라고 볼 수도 있고 1분의 A라고 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야. 1이라는 거는 숨어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 생각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해. 그래 막 하다가 안 되면은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제 그때 보이는 거지. 이 1이라는 게 기울기로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붙어 있으면 1,A와 0,0. 그치? 또는 여기에 붙으면 뭘로 볼 수 있는 거야? A,1이라는 점을 지나는 사각형의 넓이로 볼 수도 있겠네. 그치? 그래서 이제 1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단독으로 문자 하나 덩그러니 나와 있을 때는 조금 의심을 해봐라가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보실 텐데 그 밑에 보면은 제가 문제 하나 갖다 놨거든요. 자, 그거 풀 거야. 일단 y는 2의 x승이랑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y는 2의 x승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라고 하면 여기가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격자는 내가 미리 그려놨는데 왜 이렇게 격자를 잡았냐면 얘 때문에. 뭐 물론 얘도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x축 y축 꼭지점이 0,2면서. 그러니까 격자를 조금 조정을 해주는 거야. 필요하다면은 1, 4분면에만 갖다 놔도 되고 항상 이렇게 그리라는 게 아니고 주어진 함수에 따라 달라요. 0 집어넣으면 1이죠.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죠. 2 집어넣으면 4죠. 여기 어디 찍히겠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죠. 그냥 쓱 그리면 의미가 없어. 격자를 그린 의미가 없고 점들 찍어가면서 정확하게 그려야 된다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분의 1이겠죠. 그래서 연결을 해보시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얘가 뭐냐면 fx라고 할게. 이름을 좀. fx라고 하면 걔가 2의 x승이다. 그럼 얘는요. 꼭지점이 0,2고 위로 볼록해요. 그럼 꼭지점이 0,2니까 여기 어디 있겠네요. 1 집어넣으시면 얼마예요? 뭐 집어넣어도 되고 인수분해 해도 되는데 1 집어넣으면 0이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0이에요. 그럼 얘를 실제로 그려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대충. 너무 정확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두 점을 각각 x1y1, x2y2라고 하자. 그리고 x1이 x2보다 작을 때 그럼 문제에 써 있는 대로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x1이고요. 여기가 x2예요. 그 다음에 기억부터. 자,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기억은 x2가 나와 있고 2분의 1보다 크대요. x2는 무슨 좌표야? x 좌표야. 누구야? 얘야. 그지? 그리고 나서 걔가 2분의 1보다 크대요. 진짜 최후의 극단적으로 마지막 제일 구린 방법은 나름 정확하게 그렸는데 x2가 절반보다 좀 오른쪽에 있어 보이잖아. 아, 이거 진짜 맞아. 근데 진짜 최후의 방법이야. 그러면은 참인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 참이에요. 실제로 참이에요. 이것도 눈대중으로 풀면 풀려. 이따가 보면. 이게 졸라 야매 같은데 진짜로 아니 맞춘 애들이 많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린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의미가 없고 지금은. 그럼 얘가 x 좌표 2분의 1이야. 2분의 1이 어디 있을까요? 하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어디 있겠지. 근데 이게 누가 더 크고 작은지는 애매하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여기가 지금 교점이 있어요. 그럼 2분의 1이 어디냐에 따라서 F에다 집어넣은 거랑 G에다 집어넣은 거의 대소를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F 2분의 1은 2의 2분의 1승이고요. G의 2분의 1은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은 거니까 4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이죠. 그럼 얘가 얼마냐면 루트 2예요. 얘가 얼마냐면 루트 4분의 9예요. 그러니까 루트 2점 얼마지? 누가 더 커? G가 더 커. 2분의 1일 때 gx의 y좌표가 더 커요. gx가 누구냐면 2차 함수거든. 그럼 2차 함수가 더 커야 되니까 여기 어디에 2분의 1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야 g일 때 더 크고 f일 때 더 작을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그래서 x좌표라고 생각을 해서 함수에다가 집어 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대소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도 한번 보시면 얘는 기울기로 봐야겠네. 얘를 밑으로 나눠보는 게 낫겠죠. x를 밑으로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1보다 작다. 그러면 x2, y2와 x1, y1의 얘와 얘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생기네겠다. 이렇게 생기는데 그러면은 요거랑 누구랑 비교를 해줘야 될까요? 하고 봤더니 우리 아까 기울기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격자에다가 그려주시는 게 좋다. 그럼 여기랑 연결하면은 딱 교점 생기겠네 이렇게.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의 교점이 생길 텐데 보라색이 오른쪽 끝이 더 올라가 있죠. 그럼 보라색이 더 크다. 누가? 기울기가 1인 애가 더 크다가 되면서 니은은 참. 참고로 나눌 때 저는 이거 확인했어요. 문제 보면은 x2가 x1보다 크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 안 바꿨고. 자, 그래서 이제 니은도 해결.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우리가 아직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x1, x2, y1, y2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대입을 좀 하셨어야 돼. 그 대입을 해라가 자 1번 x1을 대입을 하면 y1이 뭐로 바뀔 수 있냐면 이 y1이라는 건 2의 x1 제곱일 수도 있고요. 또는 마이너스 2의 x1의 제곱 더하기 2일 수도 있죠. x1이 얘네들의 교점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함수에다가 넣어도 되고 이 함수에다가 넣어도 되거든. 그러면은 y1이라는 이 y좌표는 얘도 되고 얘도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y2라는 애는 2의 x2 거나 마이너스 2의 x2의 제곱 더하기 2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y1 곱하기 y2를 보려는 건데 그러면 나라면 여기 있는 y1, y2를 가지고 뭔가 곱해서 넓이로 본다? 조금 과해. 뭐 이런 방법도 그러니까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 y는 x를 그려. 그 다음에 y1이 이만큼이잖아. 여기 y좌표니까. 그러면 y1 이만큼이겠지. 그리고 나서 y2는 여기겠죠. 그럼 여기가 y2 길이고 여기가 y1 길이니까 요만큼의 사각형을 뭔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1이랑 2분의 루트 2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앞만 봐도 1이랑 2분의 루트 2랑 뭔가 관련 있는 각은 안 보이거든 지금. 그지? 그러니까 그냥 얘보다는 이거를 내가 다른 방식으로 봐야겠다라고 하면 얘네 둘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잖아. 둘을 곱한 거니까 얘들아 상식적으로 얘를 쓸래 하면 얘 쓰면 미친 사람이에요. 얘를 써야죠. 이거 언제 제곱하고 있을 거야? 그럼 얘네 둘을 곱하시면 2의 x1 더하기 x2가 되면서 너무 깔끔해지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2분의 루트 2는 루트 2분의 1이거든요. 마이너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거든. 그러면서 얘가 식정리가 마이너스 2분의 1 x1 더하기 x2 0이 돼요. 그럼 눈대중으로 풀려고 해도 여기까지는 했었어야지. 그지? 왜냐면 이게 x1이랑 x2가 이렇게 조금 붙어 있고 떨어져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푸는 건 아니라고 했고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인 건데 문제는 요게 잘 안 보여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어떤 방식을 쓸 수 있냐면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잖아. 우리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대칭성이거든. 그럼 대칭성을 이용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나는 이제 결과를 아니까 여기가 이제 x1이에요. 그러면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또로로록 시켜주면은 여기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1이 되겠지. 그러면서 지금 요 하나의 격자에 얘네가 지금 다 모여 있는 거거든. 확인을 좀 해보면 여기에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이 x2보다 작다라는 건 아까 확인을 했고 x1이 걔보다 큰 건 빼박이잖아.
그리고 나서 여기에 1이 있는 거지. 마이너스 x1. 그지? 그리고 나서 얘랑 뭔가 관련된 걸 어떻게 만들어내지 하는 건데 얘를 바꾸셔도 되지만 자 나는 이렇게 할게. 이 길이를 구해볼 거야. 이 길이를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x1에서 x2를 뺀 거거든. 그게 누구보다는 작냐면 2분의 1보다는 작아요. 2분의 1이 나왔잖아. 누구보다는 클까? 길이가 있긴 하니까 0보다는 크겠지. 뭐 이건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버리면 이 식이 나오죠. 그렇지 않아?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x1 더하기 x2, 0. 이렇게. 그래서 디귿도 결국은 참이다라는 게 보이는 거지. 자, 여기 이제 관련된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해보면 알겠지만 일단 따라는 왔잖아, 그렇지? 자, 이거 우리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 대한 거창한 성질을 썼니? 그렇진 않아요. 그냥 지수함수 그릴 줄만 알면 되잖아. 점만 찍어가지고. 그럼 그 외적인 것들 가지고 문제를 더럽게 복잡하게 내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수로그함수에 대한 내용보다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보다는 좀 이제 자세나 활용 같은 걸 좀 연습을 하셔야 된다. 만만치 않았어요. 이게 디귿선지가 찾기가 꽤 까다로웠었어가지고 옛날에. 자, 잠깐 쉬었다가요. 문제 좀 쭉 풀어봅시다, 같이.